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3일 동안 방송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방송을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군 파병 소동,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실패한 이란 공습,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선전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F-35 탐지로 작전을 포기했다. 이런 설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 관련된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하는 것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이것을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은 나쁜 짓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표차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짓을 막기 위해서도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간다고 합니다. 워싱턴을 가는데 바이든 정부 인사만 만납니다. 트럼프 측과의 접촉은 없다고 하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영국도 그렇습니다만 바이든 정권에 올인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이제 노골적으로 미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미국을 방문하면 물론 현 정권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인사들을 만납니다만 트럼프 정권 인사들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만나서 그쪽의 의견도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공약의 1호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이 제조한 북한군 파병설 이것을 이용해서 한국이 이제 군대를 보낸다거나 혹은 많은 수의 포탄, 무기를 보낸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주 동안 이제 이 북한군 파병 이제 소동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은 그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토도 만나고 이제 미국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한국 정부도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해서 트럼프에 접근을 해서 트럼프 의견도 청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 특히 이 우크라이나전은 대한민국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유럽 내에서 서유럽의 나토 세력과 이제 러시아 이들과의 패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시작한 측은 미국과 서유럽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러시아 찌르기는 역사가 무려 80년이 넘습니다. 이런데 한국이 덥석 개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냉전 시대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도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먼저 날뛰고 있죠. 자,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나쁜 짓,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미시건의 주무장관이죠. 참 제가 이 원색적인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만 좀 제가 이제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미시건주 주무장관입니다. 도미니언 장비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이션와이드하다. 자, 네이션와이드하게 특정 단말기에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나 고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미국은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민주주의 수호, 자유의 수호자 이런 것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특징이 아닙니다. 미국은 물론 과거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싸웠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최근에 한 30년 동안 변화된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민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도 모르고 그냥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이 자유의 수호자인 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조리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이제 재생 공장입니다. 리튬은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쓰고 난 것을 또 모으고 이렇게 다시 만듭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미조리주의 가장 큰 공장, 미국 내에서도 몇 번째로 큰 공장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불길이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언론을 보면 이런 종류의 사고가 많습니다. 이 제조업 관련돼서 미국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더라도 멕시코나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 지어버리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이 제조업 공동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미국 내 설비가 노후화되니 이런 종류의 사고가 터질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이제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보타지죠. 리튬 배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튬 배터리는 무기에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 드론이죠. 지금 로우저는 드론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리튬 배터리, 여기에 어떤 사보타지가 가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설비에 이제 공장에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큰 폭발 사고가 있고요. 자, 이 지금 세계, 러시아와 북한, 이란, 중국 이쪽이 있고 그리고 서구 진영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은밀한 사보타지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또 수상한 일이 터졌습니다. 영국 역시 잠수함을 만듭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죠. 영국의 조선 기술도 우리가 이제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을 만드는 이제 조선소에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비교적 큰 불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최신형 핵 잠수함, 디젤 잠수함도 만듭니다만 이런 것을 만드는 거죠. 영국은 여전히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자, 사보타지 가능성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셔널 인트러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T-72 구형입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탱크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컬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오파드, 챌린저, 그리고 미국의 에이브럼스, 이것들이 로우전에서 박살이 나는 것을 우리는 다 목격을 했습니다. T-72는 구형 탱크입니다. 그런데 왜 T-72가 지금 이렇게 높이 평가되고 있을까? 지금은 드론 전쟁입니다. 아무리 강한 전차도 드론이나 이제 FPV 이런 데 파괴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T-72는 작고 빠르고 그리고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빠르게 공격하고 또 후진을 하는 거죠. 승조원도 3명밖에 이제 탑승하지 않습니다. 자, 이 T-72야말로 지금 같은 전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값싸고 또 이제 유효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스펙을 따졌을 때 여전히 레오파드2가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가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드론이나 FPV에 취약하다면은 기왕에 어차피 소모품인데 그 경우 값싸고 효율적인 게 낫죠. 그래서 T-72가 세계 최고의 탱크다. 이렇게 내셔널 인트러스트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체오로드가 이런 글을 달았는데, 야, 이 제목은 내 살아생전에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전선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상군은 여전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하나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측 역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상전은 상당히 힘든 전투입니다. 2006년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패퇴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고 이스라엘 측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4개의 이제 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까지 포함하면 5개죠.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는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은 공존을 추구하지 않는 한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 리사 존슨이 레바논 내전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기본적으로 레바논의 안보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수차례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서구의 선전전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헤즈볼라를 싫어하는 세력도 엄연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레바논에서 이제 헤즈볼라를 밀어내기 위해서 봉기를 촉구하는 거죠. 또다시 레바논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레바논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크롱이 레바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여기서 군사적인 개입은 레바논 군의 무장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레바논군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헤즈볼라와 싸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서구의 목표죠. 자, 지금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을 둘러싸고 이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위선, 이것은 어디에서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프랑스나 미국에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프랑스나 미국 서구 국가들과 함께 공조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세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과만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는 제3세계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이들이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것에 한국 역시 어느 정도 발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완전히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의 눈치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루지아, 조지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 대통령은 이제 어떤 세력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조지아 대통령은 프랑스 시민권자입니다. 조지아 출생이 아닙니다. 물론 부친은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이민을 갔습니다만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시민권자고, 그리고 이 조지아의 대사로 잠깐 와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한 이유는 EU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과 서구는 이 조지아를 러시아를 찌르는 총알, 포탄, 대포밥, 대리군으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조지아는 패하고 0.18%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입니다. 현 조지아 총리에게 미국 측이 접근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을 공격해라, 이제 아파지아나 이쪽을 공격해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러시아가 대응을 할 겁니다. 일주일만 버텨달라, 이런 부탁을 미국에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총리는 미국의 이런 압력을 조지아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지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자, 러우전이 터졌는데 서구 측이 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지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서구 좋은 일이죠. 자, 조지아는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 국민들은 현 집권 여당에 많은 표를 던졌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 내에서 국민들의 어떤 폭동 이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길거리를 채우고 시위하고, 자, 부정선거를 뒤집어야 된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미국과 서구 뜻대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서구와 미국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뜻대로 나오면은 부정선거가 있어도 부정선거가 없었는 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페루 이런 데입니다. 볼리비아, 페루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제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번 선거, 여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아직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 정부는 100여 명의 이제 미국과 서구 참관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전산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다 허용하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물론 선거 방해 행위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온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국외 투표, 이것을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좀 사보타지를 했죠. 이것은 분명히 선거 방해 행위입니다. 그런데 투개표 과정에 부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100여 명의 참관단이 와서, 자, 그리고 그들도 다 보고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자 그들은 돌아가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트빌리시는 지금 조용합니다. 며칠 전에 한 1000여 명 정도 몰려 나와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선동하던 사람들은 또 다 도망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조지아는 끝난 겁니다. 조지아 국민들이 이제 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자, 이 헝가리는 가장 먼저 조지아 선거 결과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구에게 비난을 가하면서 서구의 리버럴 세력들은 선거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민주적이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자신들에 반하면은 민주주의가 종말을 맞이했다,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군 파병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들어왔다. 그리고 러시아 와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와서 싸운다. 이것은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000명, 1,500명, 12,000명.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군인은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장비가 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와서 싸우고 있는 증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러한 증거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주장하는 블라디보스톡에 배를 타고 와 있다. 이건 역시 불분명합니다. 배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서 몇천 명의 북한 군인이 내렸다. 이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DIA죠. DIA에서도 지금 이런 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제 DIA가 가장 많은 이제 이 정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글라스 맥그레거 대령도 이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전 CIA 출신 레리 존스, 뭐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정보 소스가 있겠죠. 북한군이 전투병이 들어와서 몇천 명이 뭐 훈련을 받고 있고 투입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국 정부는 흘리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래?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 미국이나 서구는 좋습니다. 야, 한국 애들이 이런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북한군을 손을 보겠다. 이러니까 좋은 거죠. 한국군이 그래도 이제 이 서구 세계에서는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군이 온다. 한국군 무기를 보내겠다. 그런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이런 것을 받아서 미국과 서구는 이제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야, 미국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다. 서구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기사를 쭉 읽어보세요. 그 출처는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주장 혹은 한국 정부 확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북한 장군 3명이 뭐 우크라이나 파병되고 어쩌고 북한 장군, 러시아 장군이든 중국 장군이든 늘 어느 나라들 방문을 합니다. 군사적인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러우전에 참전하는 것, 파병하는 것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내 이제 과거에 북한군 장성들이 와서 뭐 사진이 찍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파병 장성이다. 이런 황당한 기사를 SBS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탈북자 출신들이 나와서 앳된 얼굴들만 뭐 폭풍군단 출신이 파병 북한군 실체를 폭로를 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북한 내에서 여러분들 폭풍군단 관련된 뭐 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체구가 작을까요? 동남아 사람들처럼 체구가 작을까요? 키가 작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폭풍군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적인 골격이 한국의 뭐 어떤 준수한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키도 크고 자, 이 체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군단 출신이 딱 영상을 보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남쪽 지방 사람들 같죠. 동남아 쪽 사람들 같습니다. 이러니까 앳된 얼굴이다, 어려 보인다. 이런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떠돌고 있는 영상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뭐 라오스나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체격은 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 인공기를 빼앗고 뭐 인공기를 인증샷하고 북한이 전멸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죠. 북 전멸했다, 한 명 빼고 저는 사망했다 이런 거짓말이 그저께부터 돌았습니다. 뭐 이런 것을 한국 주류 언론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신문에죠. 유일 생존 북한군 추정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붕대를 감고 누워서 북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조작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뭐 로우전에서 특히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북한이 보낸 북한군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이나 뭐 트위터 이런 데서 뭐 우크라이나 포로, 이제 러시아 포로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부대 소속이고 어디에서 왔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군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병적 사항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채 그냥 붕대 두르고 뭐라 떠드는 겁니다. 뭐 북한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젤렌스키가 어제 KBS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젤렌스키는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군 파병설이 전 세계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증폭을 시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거를 우크라이나는 제시를 해야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병력은 전투에 아직까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쿠르스크 지역으로 북한군이 오고 있다. 그래서 수일 내에 북한군과 교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자폭 드론 공장에 투입될 수 있다.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러시아 자폭 드론 공장에는 민간인이 일을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에 북한 노동자가 올 필요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받는 경우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벌목을 한다든가 건설 현장,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북한에 이제 군대 퇴역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노동자로 온다. 뭐 이것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들이 도네스크 지역으로 와서 뭐 건물을 짓고 다리를 이제 개보수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뭐 이것은 물론 가능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돈바스 후방 지역의 건설 노동자로 투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당연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투병입니다. 젤렌스키는 분명히 북한 병력은 아직까지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수많은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은 뭐 북한군 한 부대가 몰살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증거를 만들고, 그리고 젤렌스키는 솔직하게 아직까지 북한군과 싸운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짓말도 말이 입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의 원천, 소스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북한군 이제 파병 소동을 시작했는가? 뭐 북한군 노동자 다수 파견, 군수 공장이 일할 것. 군수 공장에는 러시아 말을 잘하는 러시아 민간인들이 일을 하는 데입니다. 여기에 북한군 노동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뭐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이 노동자가 필요한 것은 벌목이라든가 건설 현장이죠. 강도 높은 이제 육체 노동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북한군 파병설, 이것은 나토가 자신의 이제 부대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들어왔다, 정식으로 파병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라브로프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군이나 뭐 이란군을 이 돈바스 전선에 이렇게 투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서구 세력이 실제 이제 파병을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러시아 측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방에도 올렸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할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라브로프가 했습니다. KBS가 이제 젤렌스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과 교전이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수요일 내 예상된다, 이런 이제 예상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 포로나 전사자 이야기는 다 무엇인가? 일개 유튜버도 부정하는 내용을 공중파 언론은 버젓이 원색적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북한군 노동자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고 뭐 관례적인 겁니다. 전투병 참전 증거를 제시할 수 없자 젤레니는 말을 바꾼 겁니다. DIA, 미 국방정보국도 뭐 여기에 대한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없죠. 없으니까 못 내놓는 겁니다. 이 북한군이 참전해서 죽든 말든 솔직히 제가 신경 쓸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군이 가서 서구 용병들 뒤를 따라서 무지개 다리로 건너는 것, 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국군 파병이든 무기 지원이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국정원과 국방부를 이용해서 속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한동훈, 뭐 저는 이 두 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좀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나와 있는 이제 러시아 대표부 대사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만 하고 싶다. 서방 동료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이 주장한 지금까지의 모든 것, 이것이 갑자기 사실로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상상을 하더라도 미국과 동맹국이 왜 젤렌스키 정권을 도울 권리가 있다는 그런 썩은 논리를 전 세계에 강요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토의 모든 군사력과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러시아 동맹국은 그럴 권리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분명히 예외주의 그리고 이 면책받는다 이런 의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제국주의 그리고 신식민주의적 이제 센스 감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가? 자, 한국 언론들은 러시아군이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북한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의 언론 이 기사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잘게 쪼개서 갈갈이지 찢어 헤쳐가고 있는 겁니다. 자, 잘게 쪼개서 그것을 파고들면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군은 매우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는 일은 조금 방어하다가 그다음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돈바스 전선의 현황입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황당한 거짓 주장을 대한민국 언론들이 하고 있는가?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가? 이 다이아나 파첸코는 이제 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트윗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지배 계급들이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남부에 가면은 이제 프렌치 리비에라 해안이 있죠. 뭐 니스, 칸느, 자,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세계적인 부호들이 있죠. 바로 이 젤렌스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여기에 가족, 부인 뭐 이런 것을 다 보내놓고 그리고 거대한 저택을 사고 있고 그리고 한 개인이 뭐 조 단위의 이제 외화를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개 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인물, 이거 범죄, 부패, 혐의 수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택을 사고, 그리고 이제 그의 파트너는 비싼 차를 몰고 있고, 람보르기니 몰고 있고, 그리고 호화 저택을 산 콘스탄틴 세바고, 뭐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뭐 사법 관련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프렌치 리비에라 해안에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프렌치 리비에라에 국한된 겁니다. 스위스, 이탈리아, 홍해 주변, 그리고 미국 마이애미 곳곳에 이들은 엄청난 돈을 빼돌려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즉시 도망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항복 협상을 하면은 자, 국민들은 그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빠르게 공항으로 달려가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 도망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빅토리아 눌랜드가 NED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 진흥 재단이죠. 애초 전 세계에 자, 어떤 분쟁, 내전 이런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직된 조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물론 민주주의를 돕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NED가 실제로 하는 일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내에 분쟁을 일으키고 친미 정권을 앉히는 거죠. 그리고 이 적들에 대해서 어떤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혹은 그 나라 자체를 파괴시킬 그럴 의도를 가지고 내부에서 내전을 유도하는 것. 바로 이런 단체가 NED죠. 자, 그리고 유엔의 이제 러시아 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에 있어서 우리가 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민스크 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가 약속을 어겼죠.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결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탈무장화, 비무장화 될 것이다. 그리고 디나치피케이션, 나치 세력들,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다 축출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특수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유엔 이제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이제 서구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쟁이 연장되는 거죠. 자, 전쟁이 연장되면 미국과 서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그럴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지금 주가가 오르고 미국 정부가 이제 여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진실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미국 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미국 내 특수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습니다. 미국 내 재정이 비는 거죠. 그래서 공적 부채가 느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 미국 개인들에 대해서 뭐 소득세를 경감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법인세도 인하하겠다. 전반적인 내용이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재정은 더욱더 이제 공공해집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은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걷거나 관세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 바로 전쟁입니다. 국방 예산 이런데 이제 예산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것을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EU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EU 주민들은 72시간 버틸 수 있는 뭐 생수라든가 식량, 이런 의약품 이런 것을 사재기 해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자, 지금 이 서구,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구가 러시아와 전쟁을 할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지금 이 러시아 에너지에 취약해져 있는 이제 제조업에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에 이제 에너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 이 무력 증강 여기에는 제대로 돈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돈을 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180만의 대군 이것을 230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구와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런 작업을 푸틴은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1, 2부로 나누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한 1시간 뒤에 2부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부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F-35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